안녕하세요. 건강한 내일 시작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의 병원비를 아끼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82세 정형외과 의사로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무릎과 척추를 살펴왔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건강을 위해 하고 있던 그 운동, 혹시 내 몸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운동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며 60세 이상이 되면 좋은 운동과 독이 되는 운동의 차이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제가 직접 진료 현장에서 목격한 사례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 오히려 무릎 연골을 닳게 하고 척추를 망가뜨려 병원 수술대에 오르게 한 경우가 허다했죠.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몸이 더 불편해졌을까요? 라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운동 7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리고 내 몸을 보약처럼 살리는 안전한 대한 운동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병원비를 절반으로 줄이고 수술 위험을 확실하게 낮추는 노하우 여러분도 꼭 알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7가지 운동, 여러분도 혹시 하고 계신지 점검해보세요. 윗몸 일으키기 허리 디스크와 척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목 돌리기 경추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신경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레그 프레스 무거운 하체 운동은 무릎 연골 손상의 주범입니다. 거꾸리 운동 혈압, 눈, 뇌혈관에 치명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아령 들고 옆구리 굽히기 척추와 신경에 비정상적 압박을 가합니다. 계단 뛰어오르기 무릎 연골 마모 속도를 급격히 높입니다.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 심장과 관절 모두에 부담이 큽니다. 지금부터 각 운동이 왜 위험한지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상세히 풀어드리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을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고 계신 운동이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점검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원하시면 각 운동별 위험성과 안전 대안을 바로 이어서 안내해 드릴까요? 먼저 제가 지난주에 만난 72세 김영수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윗몸 일으키기 100개씩 하셨다고 합니다. TV에서 복근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걸 보고 시작하셨죠. 하지만 3개월 만에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운동했을 뿐인데 이제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요. 할아버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는 60대 이상에게 가장 위험한 운동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분량이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히면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디스크가 찢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하는 윗몸 일으키기는 더욱 위험합니다. 밤사이 디스크에 수분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허리를 구부리면 디스크 탈출증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뱃살을 빼고 코어 근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6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찾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플랭크 변형 운동입니다. 팔꿈치와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배에 힘을 주고 10초간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도 복근과 코어 근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운동법을 알려드린 많은 환자분들이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허리 통증도 줄고 뱃살도 빠지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2번째로 위험한 운동을 알려드릴까요? 2번째로 위험한 운동은 바로 목 돌리기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8세 박명자 할머님은 매일 아침 목을 빙글빙글 돌리는 스트레칭을 하셨다고 합니다. 뻐근한 목을 풀어준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팔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단순히 목 풀어주는 건데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검사 결과 경추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목을 과도하게 돌리면서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밀려나와 신경을 압박한 것이죠. 우리의 목은 7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뼈 사이에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는 약해지고 뼈에는 작은 가시들이 자라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을 빙글빙글 돌리면 혈관이 눌리거나 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대신 제가 알려드릴 안전한 목 운동법을 따라해 보세요. 천천히 목을 앞으로 숙였다가 들어올리고 좌우로 부드럽게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 빙글빙글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목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목 돌리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밤사이 굳어있던 근육이 갑자기 과도하게 움직이면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위험한 운동을 알아볼까요?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운동은 레그프레스입니다. 헬스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하시는 운동이죠. 지난달 만난 75세 이정호 할아버님의 경우가 떠오릅니다. 다리 근력을 키워야 무릎이 좋아진다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더 망가졌어요. 할아버님은 매일 레그프레스 기계에서 100kg 이상의 무게를 밀어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죠. 여러분, 레그프레스는 젊은 사람들도 조심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무거운 무게로 다리를 펴고 굽히는 동작을 반복하면 무릎 연골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미 약해진 연골이 더 빨리 닳아버리는 거죠. 대신 제가 추천드리는 안전한 하체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무릎에 과도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그리고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운동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번째로 위험한 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운동은 거꾸리 운동입니다. 허리 디스크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70세 김영희 할머님은 거꾸리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원장님, TV에서 허리 디스크에 좋다고 해서 샀는데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어요. 할머님의 말씀처럼 거꾸리 운동은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께 매우 위험합니다. 머리를 아래로 향한 자세는 뇌로 가는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혈관이 약해진 고령자의 경우 이로 인해 뇌출혈이나 망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게다가 심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추천하는 안전한 방법은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채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킬 수 있고 복근도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혈압 상승 없이 척추를 이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효과도 확실하죠. 제 환자들 중에는 이 운동으로 만성 허리 통증이 크게 개선된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섯 번째로 위험한 운동은 아령 들고 하는 옆구리 운동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7세 박정숙 할머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옆구리 살을 빼겠다고 매일 아령을 들고 좌우로 구부리는 운동을 하셨다가 극심한 요통이 생겼습니다. 살 빼려고 시작한 운동인데 이제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요.
검사 결과 척추 측만증이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아령의 무게로 인해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진 거죠. 여러분, 아령을 들고 옆으로 구부리는 동작은 척추에 비정상적인 압박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척추 주변 근육이 약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아령으로 운동하면 척추가 휘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제가 추천하는 안전한 운동은 누워서 하는 사이드 크런치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에요. 아령 없이 자신의 체중만으로 하는 운동이라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옆구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매일 아침 저녁 5분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리하게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 환자들 중에는 이 운동으로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줄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6번째 위험한 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6번째로 위험한 운동은 계단 뛰어오르기입니다. 지난달 만난 73세 최영호 할아버님은 아파트 15층을 매일 뛰어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심장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셨죠. 하지만 결과는 양쪽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요. 할아버님의 말씀처럼 계단을 뛰어오르는 것은 무릎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체중의 4-5배에 달하는 압력이 무릎에 가해지거든요. 특히 내려올 때는 더 위험합니다.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은 올라갈 때의 2배나 됩니다. 이미 약해진 무릎 연골이 내려올 이런 충격을 견디기는 너무 힘들죠. 대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천천히 걸어 올라가기입니다. 난간을 잡고 한 계단씩 안전하게 올라가세요. 내려올 때는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면 역시 천천히 난간을 잡고 내려오세요. 심장 건강을 위해서는 평지에서 하는 가벼운 걷기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마지막 7번째 위험한 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운동은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69세 김철수 할아버님은 은퇴 후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시작하셨다가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은퇴 후에 뭔가 도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산책도 못해요. 검사 결과 양쪽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심장에도 무리가 간 상태였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매 발걸음마다 체중의 3-4배에 달하는 충격이 관절에 전달됩니다. 게다가 심장에도 큰 부담을 주죠. 특히 60대 이상은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대신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 인터벌 워킹입니다. 3분은 편하게 걷고 1분은 조금 빠르게 걷는 방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폐기능도 향상되고 관절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게다가 마라톤보다 체지방 감소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위험한 운동들, 이제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을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자, 이제 제가 추천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방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개발한 황금 운동법입니다. 첫째, 아침에는 절대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세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특히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는 5분 모닝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천천히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둘째, 걷기는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과 관절 모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근력 운동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세요.
무거운 기구나 아령은 필요 없습니다.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누워서 하는 복근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근력을 키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가끔 하는 것보다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약과 같아서 적당한 용량을 규칙적으로 복용할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운동법들의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5분 모닝 스트레칭부터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시면 먼저 깊은 숨을 3번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 다음 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기울이기만 하세요. 절대 빙글빙글 돌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은 어깨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천천히 돌리고 뒤로도 돌려주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하셔야 해요. 어깨 관절이 충분히 풀어질 때까지 각각 5번씩만 반복하세요. 제가 얼마 전 만난 77세 이영자 할머님은 이 스트레칭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뻣뻣하고 아팠던 어깨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이제는 손주도 편하게 안을 수 있게 됐죠. 이어서 허리 스트레칭입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서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였다가 올리기를 5번만 반복하세요. 이때도 절대 무리하게 구부리지 마시고 살짝 당기는 느낌만 들 정도로만 하세요. 마지막으로 발목 풀어주기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것도 각각 5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발목이 가볍고 걸을 때 균형을 잡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음으로 걷기 운동의 올바른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추천하는 건강한 걷기의 핵심은 바로 3-1-3 원칙입니다. 처음 3분은 준비 운동처럼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그 다음 1분은 조금 빠르게, 그리고 다시 3분은 천천히 걷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30분 동안 반복하시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세입니다.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10-15m 앞을 봅니다. 어깨는 자연스럽게 늘어뜨리고 팔은 90도로 구부려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난 82세 김철수 할아버님은 이 방법으로 걷기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고 체중도 3kg 감량하셨죠. 무엇보다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걷기를 할 때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은 피하고 아침 10시나 오후 4시 이후가 좋습니다. 식사 직후는 피하시고 식사 2시간 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신발도 매우 중요한데요. 발가락 부분이 넓고 쿠션이 충분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딱딱한 신발이나 굽이 있는 신발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근력 운동의 안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기구나 아령은 절대 필요 없어요. 제가 추천하는 안전한 근력 운동은 모두 자신의 체중만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는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양손을 벽에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팔과 가슴 근육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천천히 10회씩 3세트만 하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누워서 하는 복근 운동입니다. 무릎을 세우고 누워서 배에 힘을 주고 10초간 버티기만 하세요. 이것을 5회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박순자 할머님은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마트에서 장보기도 혼자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운동들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용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효과는 헬스장에서 하는 운동 못지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든 운동법들을 일주일 계획표로 정리해 드릴까요? 자, 이제 한 주 동안의 운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5분 모닝 스트레칭과 30분 걷기를 하세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스트레칭 후 근력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수요일과 토요일은 걷기만 집중적으로 하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주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7가지 운동. 윗몸 일으키기 허리 디스크 위험. 목 돌리기 경추 손상 위험. 레그 프레스 무릎 연골 손상. 거꾸리 운동 뇌출혈 위험. 아령든 옆구리 운동 척추 측만증 위험. 계단 뛰어오르기 관절 충격.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 심장, 관절 부담. 대신 해야 할 안전한 운동. 아침 스트레칭. 3-1-3 걷기. 벽 팔굽 펴펴기. 의자 스쿼트. 누워서 하는 복근 운동. 기억하세요. 운동은 약과 같습니다.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이 안전한 운동법들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